자, 이거 수학의 바이블 12-2번에 일단은 대우로 이용한 거니까 가 같은 경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지. 위치 바꾸고 부정하는 게 대우였죠. 3의 배수가 아니면 봐봐. 3의 배수는 우리가 3K로 표현할 수 있었죠. K가 자연수일 때.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거나 2가 남거나 둘 중 하나겠다.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3K-1로 표현될 수 있었다. 맞죠? 자, 다는요. 이거 어차피 제곱하면 3으로 묶어주면 안에 정답만 얘기를 해줄게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돼요. 따라서 라는 1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 1이니까 3의 배수 아닌 거 참인 거 맞죠? 주어진 대우가 명제 대우가 참이 아니니까 주어진 명제도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거는 그렇게 빈칸 채우기로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요. 세 번째도 대우하면 어떻게 돼? 대우는 잠깐만 대전제는 그대로 써주고요.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대우를 써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냄새 배고파. 그리고 너무 당연해도 이럴 때는 그냥 말로 표현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B의 어떤 값이 들어가도 그쵸? B의 어떤 값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표현을 했겠죠? 꼭 이거랑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B의 어떤 값이 들어가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0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여기부터는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의 참이다. 그냥 비슷하게 설명해 주면 돼요. 너무 당연하지만. 아니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지우기가 좀 불편하네. 조금 더 부등호로 자세히 표현하고 싶으면 A가 0이 아닌 실수니까 A제곱은 0보다 크고 B제곱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므로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얘도 A제곱이 0이 이상이고 B제곱은 0 초과이므로 두 개의 제곱의 합은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다들 잘 표현했나요? 그냥 언어적으로 말이 된다 하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대우로 내가 증명을 했다. 넘어가도 되나요? 자, 2-12-4는요. 자연수 A, B 대하여 A 플러스 B가 홀수면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다. 대우는요. 대전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 중 하나가 홀수고 다른 하나는 짝수라는 거는 둘 다 같은,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가 부정이 되겠죠. 둘 다 짝수거나 잠깐만 A, B 둘 다 짝수이거나 홀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얘가 대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겠다. 둘 다 홀수인 경우랑 둘 다 짝수인 경우를 둘 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A와 B가 둘 다 짝수일 때. 자, 우리 짝수는 증명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한다 했죠? 어떠한 문자 자연수에 대해서 뭐 EK, EL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야. A는 EK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B는 EL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꼭 선생님처럼 안 써도 되는데 중요 키워드는 들어가야 된다. 짝수라고 가정할 때 EK와 EL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보여주셔야 돼요. 이라 가정하면 A 더하기 B는 EK 플러스 EL이고 얘는 2로 나누어 떨어지죠. 이므로 짝수이다. 맞죠? 12-4에서 조금 난해했죠? 바이블 증명이라서 좀 어려울까봐 조금 내줬는데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니? 글씨 쓸 거 많았죠? 이거 주석을 못 옮기나? 자, 아무튼 두 번째 A, B가 우리가 짝수이거나 홀수니까 홀수인 경우에도 참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겠다. 둘 다 홀수일 때. 글씨 때문에 번잡하긴 한데 홀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EK 플러스 1 아니면 E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죠? 자, A가 EK-1이라 그러고 K가 자연수라고 하면 홀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 4, 5, 7이니까. 두 번째, B도 EL-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L이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 이렇게 설명도 필요합니다. 자, 가정해보고 잠깐만 좀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EK-1, EL-1이라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두 개의 합이 진짜 짝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EK-1과 EL-1의 합인데 계산해 보니까 EK 플러스 EL-2로서 이렇게 계산한 것도 전체적으로 2로 묶이는구나. 그쵸? 얘가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므로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위에서는 짝수라고 가정했으니까 EK, EL 아래에서는 EK-1, EL-1 그리고 항상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새로운 미지수가 추가된다면 그 미지수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빠지면 증명이 틀린 겁니다. 따라서 뭐 아래는 주어진 명제 이거 쓰기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써보세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그리고 증명 완료.
오늘 일주일 만에 우리가 좀 괴상한 거 하고 있죠. 이게 뭐야? 정리해보시고요. 괜찮죠? 자, 뒤로 넘어가서 귀류법은 아니다 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였죠. 13-1번을 우리가 학원에서 같이 했었나요? 다음 페이지. 너네가 해보라고 하고 보냈나? 이거 같이 했죠? 이거 유리수 아니다는, 유리수가 더하고 뺐을 때도 유리수가 된다라는 성질이 이용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줬었던 거고. 자, 이 부분 A, B, C 자연수에 대해서 합이 13일 때 하나, 3개 중 적어도 하나는 4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일 때 A가 적어도 하나는 4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야? 생각해봐. 적어도의 부정은? 어떻게 했었어? 모두 어때야 돼? 4? 그치. 적어도 하나는 4보다 크다라는 게 한 개만 4보다 커도 되고 2개가 커도 되고 3개가 커도 되는 거니까 그거의 부정은 모두 4 이하라고 가정하자. 자, A가 4보다 이하고 B가 4보다 이하고 C가 4보다 이하라고 하자. 그죠?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12 이하가 되는데 얘는 13이 될 수가 없죠. 이므로 모순이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해봤더니 그게 모순이 되네. 그럼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모순이다를 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가정의 모순이다. 가정의 모순이 된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원래 명제 13일 때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4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3개 더했더니 최대 12밖에 나오지 못한다. 이거를 좀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글씨 나오는 게 여기가 끝이야. 조금만 참으시고요. 이것도 귀류법으로 푸는 거다. 문제 볼게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홀수라면 두 개 곱은 짝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찾는 거니까 처음에 가정할 때는 짝수가 아닌 홀수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할 때 홀수가 된다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A, M과 N은 둘 다 홀수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홀수 맞나요? 그래서 홀수를 표현하는 일반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따라서 실제로 제곱을 해보니까 전체식이 2로 묶이네? 그러면 제곱의 합은 짝수이다. 우리 앞에 12-4랑 조금 결이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 했던 M의 제곱의 합이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홀수, 짝수, 홀수 순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유리수 AB에 대하여 두 개의 합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오케이. 얘는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앞에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참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증명 과정에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므로 이거 이항해가지고 루트 2에 대한 값을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2는 그럼 A와 B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소라. A 이항시키고 양변을 B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맞죠? A이다. 근데 이때 이 값이 A, B가 유리수인데 B분의 A라는 거는 뭐가 돼? 그러면 똑같이 유리수가 되겠죠? 유리수분의 유리수라는데 무리수가 될 수는 없잖아. 맞니? 유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항상 유리수가 되니까 A, B가 이건 그냥 기호로 쓸게요. A, B가 유리수이므로 마이너스 B분의 A도 유리수이다. 그쵸? 근데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유리수라고 했는데 사실 루트 2는 무리수인 걸 알고 있죠. 2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가정의 명제, 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루트 2라는 명제, 사실이라고 하자. 여기는 사실이 아니네. 사실의 모순이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귀류법을 안 썼네, 위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할까요? 잠깐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자,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할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서는 또는이라 나왔으니까 A만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된다면 대입해주면 A가 0이라고 나오겠죠? 주어진 조건의 모순이다. 아니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네. 항상 문제는. B가 0이고 A가 0이 되므로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다른 경우는 여기에 대입하면 A가 0이라고 바로 모순이 나오시겠죠? 따라서 처음에 주어진 가정의 모순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여기다 대입하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니까 B 루트 2는 0이라고 나오시겠죠? B 루트 2는 0이므로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아래 두 개는 그냥 너무 간단한데 한번 보여주려고 써본 거고요. 다 써주는 게 좋겠죠? 우리 증명할 때는. 따라서 우리가 귀류법으로 가정을 했더니 그게 전부 모순이 나오네. A는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모순이 생기니까 따라서 마지막에 1부터 3에 의해서 위하여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주어진 명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A가 0이고 B가 0이다. 처음에 귀류법을 안 쓰고 시작했네. 항상 명제할 때는 선생님도 참 정신이 없어요. 네. 손 조심해. 자, 일단은 바입을 그래도 잘했네. 바입을 집어넣고 우리 블랙라벨 한번 해볼까요? 블랙라벨 한 7, 8번 정도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한별이도 우리 스텝 3 지금 같이 해볼 건데 선생님이 설명 들을 때 같이 들어봐. 설명해주는 건 좀 많이 어려운 거니까 나머지는 할 수 있거든요. 블랙라벨 한 장 반 푸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정도 걸렸나요? 하나도 몰라? 네, 아니 3번 보고 모르겠어요. 7, 8번 제외하고는 그래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6번이랑 7번이랑 8번 다 찍었어요. 6, 7, 8이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풀 수 있어요. 근데 1번부터 소수가 계속 이렇게 나와. 소수라고 쓰기보다는 분수로 쓰는 게 편하겠죠. 자, 1번에 1번은 7분의 180 그래서 14. 자, 2번은요 5개. 이거 정답을 들어버려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줄게요. 다섯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하나. 그리고 뒤집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또 2등분 삼각형, 2등분 삼각형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눕혔을 때 좌에 하나, 우에 하나. 일단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요. 2등분 삼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가 2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분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C를 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나와. C를 기준으로 내가 BC랑 동일한 선분의 어디 위치하는지를 이렇게 자취를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그 모양이 좀 사분원 움직이듯이 내려가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CD를 반지름으로 하는 사분원을 그린다면 이 사분원 위에 점 P 아무데나 그리든 지금 CD랑 CP의 길이가 같겠다. 맞죠? 원의 성질 때문에, 반지름의 성질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AB랑 길이가 같은 데를 다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사분원을 그리면 되겠다. 맞지요? 그러면 이 사분원이 겹치는 이곳에서는 지금 AB의 길이, BP의 길이, PC의 길이, CD의 길이가 다 같겠네요. 다 이등변이겠네. 덤으로 여기도 이등변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사분원을 C에서도 그리고 B에서도 그리고 D에서도 그리고 B에서도 그릴 때
여기에 4개의 교점이 생기잖아요. 이 4개의 교점에 P가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가운데에다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그려보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갑자기 왜 그럴까? 이거 왜 갑자기 캡처가 안 될까요? 어떻게 하지? 자, 아무튼 이 경우랑 여기 있을 때, 자, 이 경우랑 왼쪽에 있을 때 좀 눕힌 거랑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눕힌 거랑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P가 가운데에 있을 때 이런 모양.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만 기억할까봐 조금 바로 얘기해 준 거고요. 자, 3번부터 이어서 해봅시다. 3번은 합동인 거 찾으면 됩니다. 2cm랑 18제곱cm. 자, 4번은 이건 좀 쉬웠어. 16.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벌써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 자, 5번은 54. 5번이 선생님 생각엔 제일 쉬울 거예요. 아마 해봐요, 이따가. 6번은 3이고요. 평행하다는 성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6번,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평행선이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 엇각 동의각이 같다. 그렇죠. 평행선 나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9cm인데요. 7번은 고칠 때 이거 하나만 힌트 듣고 고쳐봐. 봐봐. 힌트야, 이거. 얘들아. 자, 여기 평행선 나왔지? 평행선이니까 엇각이랑 동의각이 같겠네. 그러면 여기 FEA가 각이 동그라미가 되죠. 또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각 F도 동그라미가 되겠네. 삼각형 FEA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힌트를 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장선을 안 그리고 그리는 거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자, 지금 봐봐. 이 이등변이랑 닮음을 안 배웠지만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닮음이 되게끔 이 변과 평행하게 여기 C에다가 연장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장선을 그어서 만든 삼각형 F, G, C도 이등변이 된다. 이거 지금 힌트 이따가 써보세요. 이따가 풀 때. 자,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얘들아, 얘네랑 A랑 CG가 평행하니까 CG랑 EB도 평행하겠죠. 그쵸? 평행하고 얘네 두 개가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네. 자, 평행은 항상 어떻게 연결한다? 지금에서는 엇각, 동의각과 연결을 한다. 여기 두 개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은 이거 빨간색 삼각형 FGC를 연결해 보시고요. 지금 만들어봐. 만들어보고 있다 고칠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어지면 조금 많이 생각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얘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7번은 이따 고치면서 다시 해보시고요. 8번도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가 좀 더럽다는 거야. 좀 연장선을 그어야 된다는 게. 자, 이것도 연장선을 긋는 건데 이런 문제는 조금 먼저 힌트를 줄게요. 자, 여기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CD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렸나요? 한번 그려봐 있다. 지금. 여기 각도는 다 구했을 거 아니야, 맞지? 너무 쉽잖아. 이거 뭐야? 80, 80, 20도잖아. 그쵸? 자, 얘가 80도고 얘가 20도고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60도인 거 너무 아시겠고요. 정삼각형이랑 왜 이래? 자꾸 이런다 이거. 정삼각형이랑 추가로 선분 PD를 그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한번 풀어봐. 정삼각형이랑 선분 PD를 그려보고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0인데 맞은 사람이 있니? 찍은 건 안 되고요.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연장선만 그어보고 이따가 다시 찾아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블랙라벨이 조금 지저분하다 소리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 네 문제는 조금 풀만했죠? 자, 연장선만 긋고 이제 채점하고 고치는 시간 가져봅시다. 자, 마지막 4개인데요. 이거 1, 2번 헷갈리면 위에 읽어보는 거야, 얘들아. 2등분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선이랑 밑변의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이랑 밑변의 수직이등분선이랑 똑같다 했어요. 알겠죠? 그거 사용하는 거니까 1번은 68도, 2번은 2번, 3번은 1번, 4번은 24. 자, 한번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한번 고쳐보시고요. 좀 어렵지? 아이고야. 그래요. 근데 좀 띄엄띄엄 괜찮아. 설명을 듣고 풀면 좋은데 들어가. 그래도 잘하네. 기억이 잘 나니? 자, 우리 2학년 내용이니까. 잠깐만. 그래서 목요일 날 7시 반까지 괜찮죠? 이미 문자로 알려줄게. 아이고야, 떨어질 것 같아. 오. 혹시 2학년 2학기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야? 네? 많이 하는 이거 질문 많이 나왔던 건데 잠깐만. 그러면 A의 값이 얼마 나왔어? 맞아요. 간단하지, 1번이.
자, 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사각형 보면 직각삼각형 합동 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얘 4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왜냐면 여기 각이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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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길이도 나가고 입변 같고 RH A 합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색칠한 부분과 같은 삼각형은 이렇게 뒤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파란색 삼각형과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cm야? 8이죠. 그러면 여기도 8이 되겠네. 또 여기의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x라고 줄게요.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 거야. x를 구해야 할 때는 힌트만 줄게요. 여기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7, 8번은 최후로 마지막으로 고치시고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이 드는 삼각형이죠? 그래도 5번은 그나마 풀기 괜찮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단원이 직각삼각형 합동이니까 직각삼각형 합동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자, 8번 마무리하고 오늘 좀 쉬어봅시다. 요즘 들어서 막 공통수학은 명쟁이, 블랙라벨이 좀 힘들 텐데 그만 고생을 하세요. 명제 진료하고 끝나면 이제 함수 나갈 거야. 자, 이것도 연장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연장선이 지금 AC랑 같은 변의 길이를 가지는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주황색의 길이는 똑같아. 그러면 삼각형 ACD는 정삼각형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선을 그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추가선을 그었어요. 내가 뭐 본의 아니게 색깔은 똑같이 그어놓고
조건에 의해서 B의 각도가 80도, C의 각도도 80도, A의 각도가 20도인 거는 구하셨죠? 너무 간단하게.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PAD의 크기는 몇 도가 되나요? 여기 PAD의 크기는 몇 도니? 어, 80 맞죠? 괜찮니? 다들? 80 맞아? 이해돼? 왜 80인지? 정삼각형이니까? 그쵸? 모르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을 확인을 해봐. 지금 BC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똑같아요. BC랑 AP의 길이가 똑같고 각도가 80도야. 각 B랑 각 PAD랑 똑같아요. 또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랑 AD의 길이랑 다 똑같네. AB의 길이랑 AD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두 개의 삼각형 ABC랑 삼각형 DAP랑 합동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변각변이니까 SAS 합동이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도 다 적을 수 있어요. 여기 SAS 합동이란 거 가지고 다 적는 거야. 봐봐. 여기 80도, 여기 80도, 여기 20도. 얘가 20도면 여기는 40도. 그쵸? 자, 다 나왔다. 자, 마지막으로 얘랑 PD랑 AD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변의 길이는 다 같은 거겠죠. 얘는 이등변이고 얘는 정삼각형이잖아. 따라서 지금 DP랑 CP랑 CD랑 길이가 같네. 따라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DPC는 이등변이다. 그러면 꼭지각이 4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70도, 70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따라서 각 BPC는 180에서 80 빼기 70을 한 30도가 정답이 되겠다.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B, AC, AD, PD, CD 다 변의 길이가 같게끔 옆에다 정삼각형을 설치를 해준 거야. 근데 처음에 문제 보면 잘 안 떠올라요. 이게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봤는데 괜찮나요? 좀 쉬셔야겠죠? 쉴 때만 기분이 좋은 우리 여러분들. 자, 정각까지 쭉 쉬어봅시다. 쭉 쉬세요. 자, 외심 한 번씩 기억은 나시죠? 한 번씩 배워봤으니까 일단 외심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외심이라고 하면 뭐죠? 외심의 정의가 뭐죠? 정의. 그냥 혼자 쭉 할까?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이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외접원의 중심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형이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도형의 외부에 접하는 원을 뭐라 불렀어? 외접원이라고 불렀죠. 딱 맞아. 이거 외접원이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그랬다, 맞죠? 그리고 내심은 뭐야? 똑같이
내적 원의 중심이었다. 잠깐만요. 이게 칠판이었으면 분필이었으면 봐봤을 텐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 접하는 원의 내적 원의 중심이라고 했죠. 도형은 오히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자, 외적 원의 중심, 내적 원의 중심은 정의죠. 그쵸? 그리고 그거 내적 원의 중심으로서 딸려오는 성질이 있었는데요. 외심은 어디까지의 길이가 다 똑같을까? 반지름의 성질에 의해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똑같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내심은 반지름의 성질에 의해 변까지의 길이가 똑같죠. 맞니? 그리고 우리가 원과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 맞니? 그러면 지금 외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외심을 그렸지만 삼각형만 있을 때 외심을 어떻게 그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삼각형만 있을 때 우리가 외심 어떻게 구했더라? 기억나니? 아니죠.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이 파란색만 남겨놨는데 이 파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세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앞으로 외심 나올 때 문제 풀 때는 이등변 삼각형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접원이 없을 때 이거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외심이라는 거는 사실 세 개의 삼각형의 꼭지각이네요. 맞니? 우리 이등분 삼각형 처음에 나갔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랑 밑변에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이랑 똑같죠? 아니? 그러면 이등분 삼각형에서 그냥 이등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밑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쏘아 올리면 항상 어디를 지나게 되니? 꼭지각을 지나게 되겠죠? 맞죠? 그거를 여기랑 동시에 사용해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그려져 있지만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가상의 이등분 삼각형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올리면요 아래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어딘간 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옆면에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하면 꼭지각을 언젠간 지나겠죠? 그거의 교점이 외심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작도는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지 생각해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는 의미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을 찾는다는 의미야. 이등변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내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접원이 없을 때 내접원이 없을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얘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했었죠. 여기서는 뭐를 사용할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할 거야. 기억하니?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에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반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 기억하시나요? 또 반대로 이 두 개의 반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인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이등분선의 성질 저번에 2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사용해 보는 건데
자, 분명 내심이 안에 존재를 하겠죠. 그쵸? 내심이 존재를 하고 이 내심은 여기 변과 여기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요. 맞니? 얘네 두 개의 변이랑 이르는 거리가 같고 얘네 두 개의 변이랑도 이르는 거리가 같고 여기 두 변에서도 이르는 거리가 같은 위치에 내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내심의 작도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한 거야. 분명 내가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이쪽 변이랑 이쪽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겠죠? 맞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아랫변이랑 오른쪽 변까지가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을 거야. 당연히 세 개의 변이나 두 개의 변 상관없이 세 개의 각이나 두 개의 각 상관없이 얘네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은 세 개의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온전히 같은 딱 하나의 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심의 성질에 의하여 그 점이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내심이 된다. 이렇게 작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결론만 외워도 되긴 하는데 조금 깊이 가려면 왜 그렇게 작도가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심을 작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각의 수직 이등분인가요? 지금 아리까리하니? 혹시?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맞죠? 작도가 왜 일어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등분 삼각형에 의해서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작도가 되는 거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내심의 작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외심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외심은 이등분 삼각형이랑 연결된다 했죠. 따라서 여기 각과 여기 각, 여기 각과 여기 각,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동일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내심은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꼭지점까지의 선분을 그리면 얘가 각을 이등분을 하겠네요. 맞죠? 얘도 이등분을 할 거예요. 얘도 이등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생기는 여기 두 개의 한 쌍씩의 직각삼각형이 무슨 합동이니? 직각 가지고 있고 빗변 동일하고 이미 변의 길이가 같거나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거나 RH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심은요. 어떤 삼각형이랑 연결하면 되냐? 얘는 직각 삼각형과 문제를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작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도 내심이 나온다?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 언젠간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심은 직각 삼각형이 사용된다는 거. 직각 삼각형이면 RHA나 RHS가 사용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것도 사용되겠다.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직각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2학년 2학기인데 괜찮겠지? 다들? 괜찮은 거 맞니? 다들? 이거 쉬운 거니까 다들 이해는 가시죠? 한번 해본 거잖아. 자, 중심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심각. 꼭지각이 만약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심과 두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각은 몇 알파였었죠?
2 알파였었죠.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외심이 있을 때 이렇게 외심에 선을 딱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하시겠다. 얘가 이등변이니까 꼭지각을 O와 X라고 하신다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또 이 각은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 동그라미가 2개의 각의 크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X 2개의 각이 되겠죠. 중심각은 2 알파라고 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내심 같은 경우도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딱 그어 보시면 일단은 잠깐만 다시 내심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동그라미라 그러고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x 세모라고 해주신다면 잠깐만 여기 x 동그라미라고 했나요? 이것도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그냥 사용할게요. 여기서는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사용했네. 자, 여기 각도는요, 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x가 표시가 되겠죠. 또 여기 각도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표시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중심각은요, 동그라미 2개랑 x랑 세모가 될 텐데요. 지금 동그라미랑 x랑 세모를 하나씩 더한 거는 얼마입니까? 180의 절반인 90이 되겠죠. 너네 이거 각도 절반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되잖니? 그러면 이 중심을 각도를 우리가 문자로 세워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세모 하나는 90도가 되네.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90이 되겠다. 라고 하고 꼭지각을 보니까 꼭지각의 절반에서 90도를 더한 값이 되겠네요. 그냥 증명 방법 한 번만 가볍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결과만 외우셔도 됩니다. 중심각 같은 경우는 꼭지각의 알파라고 했을 때 90 플러스 2분의 알파였죠. 90 플러스 2분의 1 알파도가 된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간단한 건데 잘 기억하세요. 외심은 어차피 여기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이 연결된다. 내심은 직각삼각형이 연결된다.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내접원에서 내접원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말고 다른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었다. 만약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둘레의 길이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얻을 수 있었죠?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는 사람? 시작 기억나니? 그 2분의 1 A 플러스. 자, 이거 그치. 공식을 암기하려고 그러면 헷갈린다. 야, 공식 유도 과정을 그냥 항상 생각하세요. 나도 이거 암기를 안 해. 뭐 암기 그냥 저절로 되긴 하는데 봐봐. 내접원이니까 일단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시겠죠. 그리고 내접원이니까
변까지 이르는 거리는 항상 내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겠네요. 그리고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어떻게 만나나요? 수직으로 만나죠. 이걸 뭐 공식을 그러니까 외우신 분은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삼각형을 세 개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밑에 여기를 1번 삼각형, 여기를 2번 삼각형, 여기를 3번 삼각형이라 해볼게요. 1번 삼각형 같은 경우는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로 표현되는데,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얘네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복잡하니까 공통 부분으로 묶어주는 거야. 2분의 R로 묶어줄 수 있겠죠? R로 묶어주신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하나의 공식이 유도가 되는데, 잘 보니까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한번 유도해보자 해보니까 공식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얘를 외우기보다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알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내가 까먹어도 유도하면 되잖아. 그게 더 어려운데요. 자, 아무튼 외우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주 나오냐? 삼각형, 직각삼각형도 동일한데 문제에서는 이런 접근으로 많이 나온다.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단어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로 나올 수가 있겠다. 구하는 접근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는 어때? 같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서 생각 안 나거든. 그래서 어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면 이렇게는 구할 수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으면 반지름이나 둘레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쭉 진행되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내접원에서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접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접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외접원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죠? 얘들아, 외신 문제인데 직각삼각형이랑 연결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유도를 해야 돼? 이 직각삼각형에, 그치?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얘는 빗변이 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해봤겠지만 지름을 지나는 모든 삼각형들은 다 직각삼각형이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심에서의 직각삼각형일 때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내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크기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자, 대충 쌤한테 2학년 2학기 내용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인가요?
자, 내저번의 중심에서 우리가 접선까지 반지름을 내리면 항상 어떻게 만난다 했죠? 이렇게 반지름을 내리면 어떻게 만난다 했죠? 소식. 그렇지, 우리 공통수학 2에서도 했었잖아, 맞죠?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다. 그리고 전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직각이다. 내심, 직각삼각형에 내심이 있다면 어떤 도형이랑 연결하면 좋냐면 이거 무슨 도형이야? 정사. 그치, 얘는 정사각형이랑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사각형이랑 연결하면 어떤 게 생기냐, 어떠한 성질이 생기냐.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잘 생각해봐.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야. 이때 빗변을 A와 B와 R로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혹시 기억이 나니? 자, 이렇게까지 그려보면. 자, 내저번의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잘 봐봐.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는 똑같이 뭡니까? 길이가 R이 되겠죠. 여기도 R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A-R이 되겠죠. 근데 내심이니까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A-R.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B-R과 길이가 똑같은 빗변이 된다. 따라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진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R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막 답을 외우는 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시를 몇 번 하다 보면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다. 봐봐.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리고 높이가 8이야. 그리고 여기가 15예요. 일단은 잘 맞진 않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야? 6. 여기의 길이는 14.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6 더하기 13인 19가 되겠구나. 이건 뭐 피타고라스에 맞지 않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심은 빗변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주 접근이 된다. 라고 쭉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해줄 텐데 내심 외심 다 집어넣니? 자, 아무튼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이 지름이라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내심은 안에 정사각형 모양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합동으로써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거. 또 여기서도 특히 여기서 자주 나와요. 여기서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가 2분의 1 이 상황에서 a 곱하기 b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로도 표현될 수 있구나. 특히 직각삼각형에서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듣기는 지루하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오늘 아마 앞에 8문제 정도만 풀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왜? 표정이 좀 쉬고 싶은 표정인데? 아직 뭐 더 중요한 거 얘기도 못 했는데. 왜? 자, 일단 1, 2, 3, 4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만.
너무 듣기만 하면 졸리니까. 오늘 녹화를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이거 7번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지금 4, 5, 6, 7 중에, 5, 6, 7, 8 중에서는 7번 같은 경우가 내심, 외심 섞여 있어서 조금 헷갈릴까봐 오늘 좀 크게 키워놨고요. 항상 내심, 외심이 어떤 역할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 문제는. 근데 봐봐. 상식적으로 이 각을 우리가 직접 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를 해가지고 뭐 어디를 빼가지고 간접적으로 구하셔야겠죠. 그럼 간접적으로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심과 외심에서 판단을 해봐. 내심에서 쏜 각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외심 5에서 쏜 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을 빼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각을 얻을 수 있겠다. 즉, 얘는 내심에서 얻은 각이랑 외심에서 얻은 각을 빼주면 되겠다. 얘도 동일하게 내심에서 얻은 각이랑 외심에서 얻은 각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응?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보는 거야. 일단은 A의 각도 구할 수 있겠니? 몇 도 나왔어요? C가 64고 B가 36이니까 80도 나오셨나요? 그럼 80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심과 외심으로 구할 수 있는 걸 다 찾아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외심을 잠깐만 제쳐두고 내심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내심은 이 각을 어떻게 한다? 2등분을 한다. 내심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여기 부분이 40도가 되겠네요.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각도는 몇 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다 구해보는 거야. (130이라) 할 수 있죠. 또 외심의 중심각은 또 몇 도일까요? 간단하다. 2배니까 160이라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 각도잖아. 여기 각도. 근데 이 각도는 외심으로서 만들어지는 각도가 되겠네요. 그럼 외심 잘 생각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 하려면 여기 각도랑 동일하겠다. 그쵸? 여기 각도랑 동일하고 여기 각도를 알려면 여기 각도를 아셔야겠다. 그럼 여기 각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에서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가 64고 여기가 외심이니까 이 각도는 몇 도라고 할 수 있니? 128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심이니까 색깔 바꿔서 여기 삼각형이 외심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지각이 128도니까 여기 각도는 52의 절반인 26이 되겠다. 여기도 26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각도는 40도, 외심으로 구한 40도에서 26도를 뺀 14도가 되겠다. 하나 구했죠? 그쵸? 자, 얘도 봐봐. 외심으로 하나 구했지. 그러면 아래를 빼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구하면 원하는 각도도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떠한 걸로 생성된 각이야? 내심으로서 생성된 각이죠. 내심이니까 36도를 2등분한다. 18도. 그럼 이 각 같은 경우는 26도, 여기 26도에서 18도를 빼준 8도가 되겠군요. 위의 각은 14도, 아래 각은 8도가 되니까 더하면 22도가 됩니다. 내심, 외심이 두 개 겹쳐 있으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꼭 I가 내심을 뜻하는 단어고 O가 외심을 뜻하는 단어니까 이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여기 빼야겠다.
이 각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기에서 여기 빼거나 여기에서 여기 빼거나. 그러면 중심각까지 포함해가지고 구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항상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죠? 2학년 2학기 오늘은 블랙라벨만 조금 연습해 오는 걸로 해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목요일부터는 1시 반에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1시 반부터 이제 방학 때 좀 힘내봅시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 어려운 거? 4번? 잠깐만. 어. 4번. 빨리 설명해 줄게. 이거 무슨 삼각형? 그치. 여기 길이 같죠? 여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삼각형 DB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I의 길이랑 EC의 길이랑 똑같잖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잖아. 그리고 또 ID의 길이랑 DB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하는 게 AB, AC의 길이 합과 똑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고? 다시! EC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이렇게 날개를 접은 거라고 생각해. 이등변이니까. 얘도 DB의 길이랑 DI의 길이랑 똑같죠?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느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두 개 빗변의 길이 더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표정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집에 가면 그래요? 잠깐만, 조금만 더. 여기, 오메, 어떻게? 미안해. 조금만 이것만 얘기하고. 지금 삼각형의 둘레는 여기 1번 변이랑 2번 변이랑 3번 변이랑 4번 변이랑 합이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번 변이 여기에도 있죠? 3번 변이 여기에도 있죠? 자,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집에 짐 싸시고 오늘 집에 가봅시다, 오늘.